자, 삼추 병화를 보겠습니다. 가을철에 신유수월의 병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먼저 7월의 병화를 보겠습니다. 자, 7월의 병화는 자, 신월이겠죠. 자, 병화는 병화인데 신월이다. 그러면 자, 신금속에는 무, 임, 경이 있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7월 병화는 태양 전서, 구를 전자죠. 서쪽.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었으니 뭐죠? 신유술 뭐죠? 서쪽 방향이죠. 양기 쇠이, 양기가 쇠약해진다. 일근 서산, 태양이 서산, 서쪽산에 가까우니 견토개회, 토를 보게 되는즉 뭐다? 모두 어두워진다. 자, 토를 보게 되면 당연히 화생토 이렇게 기운을 빼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일조 호해, 오직 태양이 큰 호수와 바다에 비친다 그 말이죠. 비치면 모야광천, 자, 저문 밤에 하늘이 빛나고, 그죠? 저문 밤하늘이 붉게 빛난다. 그러니까 뭐지? 서쪽에 우리 그 해가 낙조, 해가 지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는 모습을 해가 이렇게, 자, 태양이, 자, 임묘진은 이쪽이잖아요. 임묘진 봄철에, 그 다음에 여름철에, 사오미 가장 왕성한 여름에 지나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뭐예요? 신유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이제 해가 서쪽으로 뉘우치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떴다가 해가 아침 떴다가 대낮졌다가 해가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중천에 해가 이제 중천에 떴다가 점점 지면서 석양 그러니까 저녁이 가까운 모습이니까 오후 늦은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저녁으로 여기는 이제 저녁이 되겠죠. 해자축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해가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7월의 병화는 태양이 점점 태양이 서쪽으로 굴러가니 양기가 쇠약해진다. 해가 서쪽산에 가까워지니 토를 보게 되면 화생토로 모두 어두워지고 이제 점점 화의 기운이 빠지니까 토를 생해주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오직 일조 태양에 비친다. 뭐다? 호수와 바다를 비친다. 해가 뉘우칠 때 그 호수나 바다에 석양이 지는 모습, 이거 생각하면 되죠. 석양. 그래서 저문 밤이죠. 저물모자에 밤야자니까 이제 곧 밤이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광천, 하늘을 밝게 빛난다. 석양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함으로 이로 인하여 임수를 보자고, 그 다음에 영광이 밝은 빛을 비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수를 사용해서 그 빛을, 광의를, 빛나는 빛을 어떻게 해요? 보조해서 비출 수 있도록 한다. 자, 임수, 그러니까 석양이 뭐죠? 해가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니우니가 동쪽이죠. 떠서 이렇게 쳐서 질 때 석양으로 가면서 햇빛이 니우 그게 이제 지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난다 이때 호수 위에서. 그래서 이때 호수를 반짝반짝 빛나는 뭐예요? 호수는 임수잖아요. 그래서 임수를 사용해서 용임수 보영광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어떻게 된다? 이 비출 수 있도록 보조를 한다 그 말이죠. 뭘 사용해서? 임수를 사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설하고 평지를 보면 병화지 신위 병야라. 병신병이에요. 자, 병신병. 병화가 신금이 오면은 병신병이에요. 그래서 제 일주가 이제 병신일주인데 이럴 때 병신병이기 때문에 병신짓거리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겠죠? 병화가 신금에 이르르면 병이 된다. 위병야라. 병지가 되니 가령
태양지 가오 전서. 태양이 오는 뭐죠? 가장 한낮이겠죠. 오궁을 자 오궁 뭐죠? 자 오라고 그랬죠. 자는 뭐죠? 북쪽이고 오는 남쪽이죠. 여기는 화고 여기는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를 지나면서 어떻게 서쪽으로 기울으니 서쪽으로 구르니 양귀세이 양기가 새약해진다. 일근 서산 해가 서쪽 산에 가까워지면 견토 즉 회강 토를 보게 되는즉 화생토하면서 더 햇빛이 더 해가 약해지면서 그나마 또 토까지 생겨주면 더 약해지겠죠. 그런즉 빛이 어두워지고 불비일려 중천시지 불이회하라. 자, 불비 뭐뭐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뭐뭐와 비교되지 않는다. 어떨 때 빛날렸잖아요. 태양이 빛났어요. 어떨 때 중천에 떴을 때 이 오화에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 시지 그때 중천 시지에 그것에 빛난 것과 비교되지 않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자 불이회하라 쉽지 어두워지는 게 쉽지 않다. 어두워지는 게 쉽지 않다. 쉽게 어두워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불력이 어디에 걸리겠어요? 이 지에 걸리겠죠. 지에. 그러니까 중천시지 인력 태양이 빛나요. 아름다워요. 어떨 때 중천 해는 중천에 떴을 때 가장 빛나죠. 그때의 불이회라 쉽게 어두워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다. 가장 위에 떠 있다. 그러면은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토를 만나도 쉽게 기운을 뺏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이때는. 그런데 햇빛이 이제 오궁을 지나면서 점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새약해지잖아요. 양기가 새약해지기 때문에 햇빛이 이때는 약해요. 그럴 때 토를 만나게 되면 화생토로 해서 기운을 빨리 뺏기게 되죠. 약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해가 졌을 때, 해가 질 무렵에 해는 약하기 때문에 토를 만나면 화생토 하면서 더 빨리 기운을 설기당하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져요. 그렇죠? 우리가 석양해질 때 해가 금방 어두워진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어떨 때 해가 가장 중천에 떴을 때 화생토 하더라도 토가 있더라도 이때는 쉽게 뭐예요? 어두워지지 않죠. 가장 왕성할 때니까. 그러니까 해 자체가 왕성하니까 기운을 뺏기더라도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해지면 금방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불이회하라 쉽게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 지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비일려 그 햇빛이 찬란한 거, 아름다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떨 때 비교하냐면 중천,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그러죠. 가장 해가 하늘에 높이 떠 있을 때 불이회하라 쉽게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의 그 화려함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어떤 게 해가 서산에 걸렸을 때 금방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일근 서산 견토 즉 회강 이해하시겠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강하기 때문에 쉽게 어두워지지 않는데 토를 생하더라도 해가 서산에 기울 때는 해가 양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토를 만나면 화생토하면서 금방 기운이 설기당하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불능용 식상이라 식상을 써야 한다. 식상은 뭐예요? 생식이잖아요. 내가 생하는 거예요. 식상은 이게 뭐예요? 이게 화는 뭐예요? 토가 되겠죠. 그래서 식상은 뭐냐면 내가 기운이 있을 때 내 기운을 쓰는 거예요. 내가 기운이 없어서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거기다 더 기운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녹초가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석양 무렵에 해는 약하기 때문에 식상을 쓰면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궁 경금 등록. 자 병화가 신금에 있고 그러면은 뭐죠?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녹이죠. 같은 등록, 녹을 넣고 임수 장생. 자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예요. 그래서 신금이 임수의 장생지고 가령 사주 임비다. 사주에 인성과 비겁이 많다. 인성은 뭐죠? 목이죠. 자 목이고 그 다음에 비견은 병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화가 많으면 그 말이죠. 목화가 많으면 신강에서 용제살
제자살이라. 신강에서 뭘 하면 내가 신강하면 뭣도 맞짱 뜰 수 있다? 칠살도 맞을 수 있다. 그럴 때 뭘로? 제생살로 하더라도 칠살이 강해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기 뭐예요? 지금 경금이 제성이고 임수가 뭐예요? 살이잖아요. 그래서 금생술에서 제생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강하다는 것은 인성, 간목과 그 다음에 비견,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가 굉장히 튼튼해지면 임수를 칠살 임수를 맞짱 뜰 수 있는데 수국과 하더라도 맞짱 뜰 수 있는데 일대 이 금생수로 재성이 제생살에도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일주가 강하니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위 7월 병화 지 전격야라 이것이 7월달 병화의 전격 올바른 격이다 그 말이죠. 자 원문을 보시면 여 가령 임다 병화가 신금인데 임수가 많으면 임수가 뭐라 했어요? 신금이 임수의 장생지잖아요. 그런 즉 뭐다? 취무제 방묘. 그래서 이게 지금 금이 임수가 신금의 영향을 받으면 임수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병화가 약해지고 수국화로 해서 병화가 깨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임수를 극해주는 게 뭐예요? 무토겠죠. 토가 토국수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취무 자 무토를 얻어서 극제를 한다. 뭐다? 토국수로 임수를 극제해주는 것이 방묘 바야흐로 오묘하다 또는 비로소 오묘하다 그 말이죠. 유임 투간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정관에 투출되어 있으면 그리고 견 무토 출간 무토가 출간되어 있으면 가운 과갑 과거급제에 합격할 수 있다. 과거급제에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가령 무장진해 자 무토가 여기 속에 숨어 있다 그 말이죠. 지지에 숨어 있다. 그러면 불과 생원에 불과하다. 생원은 보통 1차 향시 정도 합격한 사람을 향이라고 하겠죠. 생원이라고 하겠죠. 다임 무무 만약에 자 이거는 병화가 임수가 있는데 10월 달에 있고 뭐야 지장간에 이게 무토가 있으면 이때는 생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거고 과거 요건 생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병화가 있고 신월인데 뭐가 있어요? 임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토가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어요. 그러면 뭐다? 평상이냐라. 평상인이다. 혹 다무 임소 만약에 혹시 병화가 신월인데 임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무토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임수가 그걸 많이 당하겠죠. 그래서 혹다무 무토가 많아서 임소가 적으면 역소상인 역시 속한다 상인 보통 사람에 속한다. 혹다임 만약에 병화가 신월생인데 임수가 많아요. 이렇게 임수가 많으면 그리고 일무토가 있으면 이 무토가 극하기 쉽지 않죠. 일무 출제 소위 중살 창광이다. 중살은 뭐죠? 무리중자의 칠살이 자 이게 뭐예요? 칠살이죠. 이 칠살이 뭐예요? 많다는 거죠. 뭐다? 중살이라는 거죠. 이게 칠살이 많으니까 이 중자가 무리중자예요. 이 무리중자 그러니까 칠살이 이렇게 두 개나 되니까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어때요? 이 토국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칠살 뭐야 수가 수국화로 일주를 극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임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있는데 임수가 물이 가득 찼어요. 이게 무토가 하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해요? 댐이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전부 어떻게 해요? 물길이 미쳐서 날뛰듯이 뛰죠. 그게 창광이에요. 창광. 미쳐 날뛰는 거. 미쳐 날뛸 창. 그 다음에 미칠 광자니까. 그래서 창광하다. 미쳐 날뛰게 된다. 1인 한 명의 어진 사람이 화합시키면 필 반드시 이 사주의 명주인공은 현달하게 될 것이고 유권직 권위 있는 직함을 가질 것이다. 권위 있는 직책을 가질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중요하니까요. 자, 병화가 신월생인데, 자, 임수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토가 제압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무토도 있고
무토도 있고 임수도 두 개 다 있다. 뭐다 이거는 과갑이에요. 과갑, 과거 신맞게 그래요. 자, 그리고 임수가 있는데 무토가 지장간에 이렇게 있어요. 무장진해 불가생원. 이럴 때 뭐다? 이럴 때는 생원. 여기는 과거. 그리고 임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무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견제가 안 돼서 제대로 견제가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뭐다? 평상인이다. 평상인. 그리고 무토가 이렇게 많고 임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냐? 역시 임수가 작아버리면 역시 평속이다. 평상인이다 그 말이죠. 임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토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칠살이 많죠. 그래서 중살 돼요. 중살. 무리가 많은 중살 그 다음에 뭐다? 창광. 이 무토가 임수를 극을 못 해주니까 임수가 어떻게 돼요? 병화를 꺼버리겠죠. 병화를 극을 하겠죠. 그래서 미쳐 날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경우 한 사람이 어진 사람이 이제 무토겠죠. 가화. 이걸 화합시키면은 필주다련.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한 사람이 어진 사람이 이거를 가화시키면 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인이 뭐죠? 목의 성질이잖아요. 목. 그래서 수가 많을 때, 수가 이렇게 많을 때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생생구조로 가버리면 칠살의 기운을 살인 상승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인자가 이제 어질인자니까 어질일은 나무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필주현달 반드시 사주의 주인공이 어떻게다 현달하게 된다. 그리고 유권직 권위 있는 직책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하고 평주 보겠습니다. 상문 위의 문장은 말한 것이다. 뭐냐? 7월 병화. 7월 병화는 불이용 무토를 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신금을 보게 되면 무토를 보는 것을 좋게 생각 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임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임수가 많을 때는 당연히 토국수를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땐 좋겠죠. 그런즉 불능불치 무토제지. 불능부치 취하지 않을 뭐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토를 취하여 제지. 이 제지가 뭐예요? 지는 임수겠죠. 임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국화가 불이 꺼지게 생겼어. 그럴 때는 토국수로 임수를 제압을 해줘야 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다. 그러나 임수다. 임수가 많을 경우는 불능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토제지. 무토를 취하여 이를 극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모름지기 신강해야 된다. 칠살이 왕하고 그리고 유제 극을 받으면 운이 행제살지향. 칠살을 극제하는 운으로 가야 된다. 향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방향. 그 칠살을 극제하는 행제살. 칠살을 극제하는 운으로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야어로 귀함이 드러난다. 칠살무제. 만약에 칠살이 무제 극제를 받잖아요. 임수가 이렇게 많아요. 병화가 있고 신금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약해지겠죠. 그래서 불가 제과 칠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한 지나친 칠살을 극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칠살이 극제함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불가해라. 역시 이것도 불가하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 자, 보시면 역자가 있으니까요. 자, 칠살이 극제함이 없는 것도 진실로 불가하다. 그러니까 칠살에 대한 극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극제를 안 해버리면 칠살이 너무 날뛰어서 병화가 임수에 의해서 극을 당해서 병화가 꺼지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칠살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칠살이 너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칠살이 너무 많으면 이 칠살을 어떻게 해요? 제압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칠살이 너무 극제가 없는 것도 이 임수를 너무 극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지나치 극제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파신금. 일파신금 한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위 김영종제. 자, 신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천간에. 그러면은 병화가 뭐예요? 신월달이니까 재성이잖아요. 약하잖아요. 천간에 신금 뭐예요? 이 신금에 뿌리 두고 있죠. 그러니까 강하죠. 재성이 다 강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경금이 있고 뭐 신금이 있고 밑에 신이 있고 뭐 이렇게 병신 있고 해봐요. 그러면은 병화 혼자 외롭잖아요.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는 전부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 그럴 때 기명 내 자신을 버리고 종재 재성을 따라간다. 그렇죠? 재성을 따라간다. 자신의 명을 버리고 재성에 종속한다. 그 말이죠. 기하고 특별한 것은 지조, 기하고 특별한 명조이다. 그 말이죠. 역 또한 득, 은영, 은혜와 영화로움을 얻는다. 다만 다의 많이 의지한다. 뭐다? 친척에 의지하여 그리고 위진신지 계라. 뭐죠?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단, 발판,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는 발판, 즉 출세하는, 그렇죠? 관직에 나가는 발판으로 삼게 된다. 이런 경우는 재성에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돈을 써서 간다는 거겠죠. 재성에 의지한다는 것은 돈을 써서 영예를 얻는다. 그런 의미로 봐야겠다. 친척을 여기는 돈으로 보는 게 낫겠죠. 종제자, 재성에 종하는 자는 이수처, 수를 처로 삼고 목을 자시로 삼는다. 자, 병화의 신금이 자 재성을 자 금이 뭐요? 금을 쓰는데 자 금을 쓰는 경우 종제자 그런 경우는 수를 처로 삼고 수가 난 게 뭐예요? 목이죠. 목을 뭐로 산다? 목을 아들이겠죠. 이게 아들이겠죠. 자식 수가 처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종제자 여기서 이제 병화가 신금이기 때문에 종제자는 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을 쓴다는 것은 금으로 이게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식상으로 설계시키는 수를 쓴다. 그러면 수를 쓴다는 것은 이게 철을 쓰고 그 다음에 자를 아들을 쓴다. 목으로서 자식을 삼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 병화가 이렇게 있고요. 신월달이신데 신금을 쓰면 병신합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금을 쓰는 경우에 재성을 따라간다는 거는 자 여기서 금을 정제격에서는 여기서 병화에서 정제가 뭐냐면 재성이 뭐냐면 금이에요. 금을 따라가야 되겠죠. 금을 쓴다겠죠. 금을 용을 쓴다면 금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자식이 되겠죠. 여기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하는 건 뭐죠? 토죠. 토를 뭐예요? 토를 엄마니까 처가 되겠죠. 나한테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기명 정제면서 기이하고 특별한 명조인데 역시 은혜로운 영예를 했다는 것은 그냥 그 돈을 써서 뭐 은혜와 영화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고요. 다만 많이 친척에게 의존했는데 이것은 진신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계단을 삼았다. 종제자 종제격이라 종제를 쓰는 경우는 이 수를 처로 삼고 목을 자시로 삼는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설하고 한번 평점 볼까요? 병화지신. 자 병화가 신금에 이르러서 기가 이미 쇠약해지고 고갈됐다 그 말이죠. 견일파신금 만약에 신금은 무리를 보게 되면 즉 기명종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종제 재성을 따라간다. 비병신화수야라 이때 병신 합을 해서 수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병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병신합을 해서
합을 하는 것은 1대1 뭐야 당사자 간에 대등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병화가 힘이 없어요. 신금만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뭐 합을 해서 그럴 게 아니라 합을 해서 수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병화가 신금 재성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범종격. 자, 무릇 종격이라는 것은 다 많이 사주 주인공이 어디다 의지냐면 타인에게 의지를 해요. 타인에게 의지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타인에게 의지하여 이 득은영 은혜로운 영예를 얻는다. 즉 돈을 써서 뭐 이렇게 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정제자라고 하는 것은 혹 인처 처로 인해서 이 치부기라. 자, 처로 인해서 부자도 되고 귀함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냐면 평강공주격이라고 해요.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출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도 보면 평강온달격인 그런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자, 격국무파. 격국이 깨지지 않았으면 자달현달 자연이 많이 현달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처목자. 요 앞에서 좀 이상하다 얘기했죠. 수처목자. 수가 처가 되고 목이 자식이 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뭐다? 유오자. 오자가 있는가 우려스럽다.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종 그 쫓는 바를 지신 소종 지신 그 쫓는 신의 그 신을 뭐로 삼다? 용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병화가 식월에 신금을 쓴다는데 물때 쫓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정제격이니까 금을 뭐로 쓴다 그러면 용신을 쓴다. 용신은 뭐죠? 자식이죠. 그래서 직위용위자 이것을 용신으로 자식을 삼고 이걸 생하는 거 뭐예요? 토생금이죠. 그렇죠? 토를 뭐라고 보다? 처라고 봐야 되겠죠. 아들을 생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생용위처 이 용신을 생해주는 것을 처로 삼는다. 병화종신 병화는 신금을 따라간다. 그래서 마땅히 이 금위이자 금으로서 자식을 삼고 토위처야라 토로서 처를 삼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기 신월에 이 병화도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무토를 써야 된다. 무토를 써서 해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